Directed by Show Park. 파도 영어로 입이 터졌당. 이번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7강 위치 감각과 팔품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번 강의 제목에서도 역시 위치 감각이라는 네 글자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한국어와 언어적 특성이 다른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에게 취약점이 뭐죠? 이 위치 감각이죠. 지난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 위치 감각에 총력을 기울이면 빠른 시간 안에 초스피드 말문트기가 가능합니다. 위치 감각이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늘은 위치 감각과 팔품사니까 이 위치 감각과 팔품사는 어떠한 연관성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숙지를 해야 되느냐 이 점이죠. 왕초보나 영어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 두뇌 속에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이 틀을 이제 세팅을 하는 건데요. 이런 점에서는 왕초보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왜? 기존 낡은 영어 문법 이런 것들이 잔뜩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백지도화지가 훨씬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형식 기반의 영어가 어줍지 않게 머릿속에 잔뜩 껴있는 분들은 헷갈릴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것만 잘 극복하시면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편하고 실력이 쭉쭉 늘어나는지를 아시게 될 텐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어요. 딱 이 세 개의 문장만 완전히 마스터하시면 어떤 관점으로요? 위치 감각과 팔품사라는 관점에서 딱 숙지를 하시면 품사를 어느 정도는 기본기를 탄탄하게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개의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덩어리 기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장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립이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첫 번째 문장을 보시게 되면 완벽한 문장의 기본형이죠. 1번 덩어리 주어, 2번 덩어리 서술어, 3번 덩어리 보충어. 보입니까? 네. 두 번째는요. 1번 덩어리 주어, 2번 덩어리 서술어, 그리고 마침표. 1번 덩어리와 2번 덩어리로 조립된 문장이죠. 앞에서 다뤘던 문장입니다. 세 번째 문장은 1번 덩어리 주어, 근데 주어 앞에 오라는 말이 살짝 들어왔고요. 2번 덩어리 서술어, 그리고 3번 덩어리 보충어인데요. 이 보충어는 다양한 말들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경우에는 and라는 접속사로 말이 하나가 더 붙은 경우죠. 이렇게 문장에 딱 붙어서 걸어가는 개미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푸른 창공에서 밑을 쫙 조망하는 독수리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문장의 틀을 직관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1번 덩어리에 파란 공의 위치가 어디죠? 덩어리를 반으로 뚝 잘랐을 때 왼쪽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오른쪽, 거기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단어가 나오는 위치다. 그래서 볼드체 어떤 단어가 나왔죠? I가 나왔습니다. 이 I는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란 뜻이죠. 나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름이 있죠. 각자 이름이 있죠. 각자의 이름이 명사인데요. 그 명사를 대신한 게 뭐냐면 대신했다 그래서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I는 대명사죠. 그리고 2번 덩어리, 서술어 덩어리. 두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볼드체, 즉 파란색 공에 해당되는 단어를 보게 되면 wait, 기다리다죠. 근데 그 앞에 will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동사의 기본 뜻에 덧붙여서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도와준다 그래서 조동사입니다. 위치 감각이 가장 중요한데요. 2번 덩어리 기호가 시작하는 그 앞 지점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번 경우는 wait죠, wait. 그런데 그냥 동사만 나오면 기다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뭐 하겠다 라는 뜻의 조동사 will이 나올 경우에는 덩어리 괄호와 동사 wait 그 사이에 그 빈틈이 있죠. 거기에 will이 순간적으로 싹 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2번 덩어리 시작하는 그 괄호와 동사와 이번 경우는 wait죠. 그 사이에 틈이 있는데 그 틈에
싹 들어오는 게 바로 조동사입니다. 이 조동사의 위치 감각을 익히시란 뜻이에요. 그러면 wait는 뭐냐? 동사인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사의 기본 뜻에 덧붙여서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동사를 조동사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어떤 예들이 있죠? can 그러면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하다에 뭐뭐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must 기본 뜻에 must가 오게 되면 뭐뭐 해야만 한다. may가 오면 동사의 기본 뜻에 뭐뭐 해도 된다. 등등등. 이렇게 동사의 기본 뜻을 다양하게 확장시키는 동사, 이것을 조동사라고 합니다. 위치는 여기. 그리고 3번 덩어리를 보시면 3번 덩어리는 이제 보충 덩어리인데요. there가 나왔습니다. there. 거기에 기다리다라는 동사에 어디서 기다리냐면 거기서 기다리겠다. 거기서 기다리다. 거기서 기다리겠다. 요런 관계죠. 그래서 부사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 등등등등 이런 말들이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이 3번 덩어리에 보통 나오죠. 물론 깊이 있게 들어가면 부사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꼭 3번 덩어리만 오는 것은 아닌데 이게 기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본만 익히고 가자고 했으니까요. 자, 다시 한번요. I 1번 덩어리 나는 대명사 will wait 기다리겠다. 2번 덩어리 서술어 동사 wait와 동사 wait 앞에 조동사 will이 순간적으로 싹 들어와 가지고 will wait 해서 기다리겠다라는 서술어가 됐고요. 3번 덩어리 보충어 there 거기에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가 나왔다. 나는 기다리겠다 거기에서 I will wait there. I will wait there. 첫 번째 문장에 등장하는 품사는 대명사 I, 동사 wait, 부사 there. 그리고 동사 앞에 조동사. 요거는 팔품사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가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자, 1번 덩어리 주어 the doors. 2번 덩어리 서술어 are on your right. are on your right. 당신의 오른쪽에 있어요. 문들은 당신의 오른쪽에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문장이죠. 1번 덩어리 주어를 보게 되면 두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지하철을 보게 되면은 문이 여러 개잖아요. 단수는 하나, 두 개 이상의 숫자를 복수라고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을 때 그 명사 뒤에 s 또는 es를 붙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문이니까 doors가 됐죠. 앞에 the가 왔는데 이 the는 관사입니다. 우리가 왕관할 때 관자를 쓰잖아요. 그 관자가 뭐냐면 모자란 뜻입니다. 모자. 머리에 쓰는 모자. 이 관사는 지난 오리엔테이션 6강에서 어순이 아니라 사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생각의 순서다. 머리가 있어야 모자를 쓰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도 없는데 모자부터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나 어는 부정관사,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명사에 붙는 거다. 그래서 부정관사. 그리고 특정한 거, 정해진 명사 앞에 붙는 관사를 이제 정관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부정관사가 됐던 정관사가 됐던 관사라고 하죠. 품사명은 관사입니다. 이 관사는 명사 앞에 모자처럼 붙는 거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파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 도울즈가 아니라 도울즈가 기본음 미음을 차지하니까 파도를 타야 되고 정관사나 이 관사는 굳이 파도를 탈 필요가 없이 거기에 따라 올라가는 느낌으로 the doors 순간적으로 착 붙이면 되죠. doors, doors, the doors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doors를 기준 잡고 더는 순간적으로 와서 착 붙는다는 느낌으로 doors, doors, the doors 이렇게 가야지. the doors 이러면 안 됩니다. the doors. 그 다음에 2번 덩어리 서술어를 볼까요?
2번 덩어리에 시작되는 지점, 이 지점이 뭐가 나오는 거죠? 어떤 품사가 나오는 자리죠? 그렇죠. 동사죠. 아까 같은 경우에는 wait. 그 사이에 틈을 탁 들어오는 것은 조동사. 이번 경우는 are가 되죠. are. 그리고 on your right. on your right 그랬습니다. 이 on은 전치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명사 앞에 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앞전자를 따고 위치할 때 치자를 따가지고 어떤 명사 앞에 위치하는 품사다 그래서 전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의 순서, 즉 사순에 대한 증거입니다. 결정적 증거죠. 뒤에 명사가 전제가 돼야 앞에 나오는 품사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는 이 생각의 순서, 사순을 나타내는 결정적 증거죠. 그러니까 전치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어가 붙고 그 다음에 right이라는 명사가 붙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right이라는 명사가 딱 나오고 나서 거기에 유어가 붙고 on이 붙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on은 전치사다. 명사 앞에 오는 이렇게 on, in, to, for, with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한다. 유어는 원래는 당신이라는 유에다가 소유격이라고 그래가지고 your 그래서 당신의, 너의 역시 이건 대명사죠. 소유격 대명사는 당연히 위치가 어디겠습니까? 명사 바로 앞이겠죠. 그리고 right은 명사입니다. 오른쪽이라는 명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파란 공에 해당되는 단어는 doors, right. 다른 단어는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두 개의 단어가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파란 공에 해당되는 단어들이죠. 문들은 오른쪽, 끝이잖아요. 그래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문은 오른쪽에 있어요. 문은 지하철 안내방송이요.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이 문장에 등장한 품사들은 1번 덩어리 the doors, 관사, 명사. 2번 덩어리 서술어 are on your right. 동사, 전치사, 대명사, 명사. 위치감각과 팔품사 이런 관점에서 이런 품사는 이런 위치에 등장하는구나. 각각의 품사들을 잘 보시고 문장의 기본형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에서 각각의 덩어리에 어느 위치에 들어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문이요. Oh, the baby is so cute and chubby 라는 예문인데요. Oh, 감탄사죠? 느낌표 빡. 1번 덩어리 the baby 마찬가지죠. 관사 명사. 그 아기는 the baby. 아까 the doors와 파도가 똑같죠. the doors, the baby 똑같잖아요. 2번 덩어리 서술어 is so cute. 아주 귀엽다. 이런 뜻이죠. 2번 덩어리 시작되는 그 지점이 뭐죠? 동사. 그래서 is가 동사죠. 여기서 a나 is를 비동사라고 하는데요. 아까 2번 문장에서 주어가 복수, 즉 the doors, 여러 개의 문들이 나왔으니까 복수형 are를 쓰게 됐고 이번 예문에서는 the baby, 그 아기 한 명이니까 is가 왔죠. is so cute, 아주 귀여워요. 이때 cute는 어떠어떠하다라고 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입니다. cute, 형용사. 서술어가 되려면 비동사만 가지고도 안 되고 형용사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 is와 cute가 함께 나와서 하나의 서술어 덩어리가 되죠. is cute, 귀여워요. is cute, 귀여워요. 그런데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매우 귀엽다, 아주 귀엽다 이렇게 해서 귀여운 정도, 즉 cute의 정도를 더 꾸며주고 싶어요. 그런 말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so는 아주, 매우라는 뜻의 부사죠. 그럼 부사는 아까 나왔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릴 거냐? 거기에서 기다리다. 기다리는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 이렇게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을 나타낼 때도 즉 동사를 이걸 꾸며준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부사. 귀엽다, cute. 근데 귀여운 정도가 어느 정도 귀엽냐? 아주, 매우 귀엽다 해서
형용사를 꾸며줄 때에도 역시 부사입니다. very를 써도 되죠. very. 여러분 잘 아시는 very. 그래서 very, so 이런 말들은 형용사 앞에 싹 들어와서 뒤에 있는 형용사의 정도를 꾸며주죠. 매우 귀엽다. 그래서 이 so cute 하면은 하나의 서술어가 되죠. 그래서 이 so cute. 자, 여기까지 해볼까요? 감탄사. The baby is so cute. 그 아기는 매우 귀여워요. 아주 귀여워요. 그런데 귀엽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토실토실하다 그러잖아요, 아기들. 젖살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그걸 토실토실한 이럴 때는 첩이란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귀엽고 토실토실해요. 그럴 때는 귀여운이라는 큐트와 토실토실한이라는 첩이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때 이것을 접속사 and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and 이건 접속사. 그 다음에 첩이 토실토실한 이것도 역시 아까 큐트와 같이 형용사가 되죠. 그 아기는 아주 귀엽고 토실토실해요. 이런 뜻이 됐는데요. 접속사의 위치는 덩어리의 요 위치에 보통 오고요. 앞말과 뒷말은 서로 똑같은 형태가 옵니다. 이것을 평행구조, 병렬구조라고 하는데요. 이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앞에 형용사가 나오면 뒤에도 형용사가 나온다.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cute and chubby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말과 뒷말을 그리고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말들 and는 접속사입니다. 그 and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and 그리고 but 그러나 or 또는 이런 말들을 접속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세 개의 문장을 가지고 이제 위치감각과 팔품사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7강을 마치고 나면 그냥 책만 덮고 끝내지 마시고 이 세 개의 예문을 머릿속에 딱 숙지를 하세요.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하세요. 덩어리 기호가 사용된 문장의 틀, 문장의 기본형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기본 틀을 딱 잡으시고 그 각각의 덩어리, 주어 덩어리, 서술어 덩어리, 보충어 덩어리에 어떠한 말들이 들어왔느냐, 어떠한 단어들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세 개의 문장을 완전히 내 걸로 소화하시게 되면 명사는 이 위치에 들어오는구나. 동사는 당연히 이 위치에 들어와야지. 조동사는 그 동사 앞에 와야지. 그리고 부사는 또 여기. 접속사는 여기. 관사는 당연히 명사 앞에 와야지. 이렇게 위치 감각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됩니다. 아시겠죠? 강의 주제가 만약에 팔품사였다면 이 팔품사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갈 텐데 그러면 질리는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처음 과정에서. 우리는 두뇌 속에다가 영어 문장의 단순함 그리고 규칙성을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파도를 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깊이는 안 들어가고 요 정도만 알면 된다라고 하는 수준으로서만 하고요. 이 위치 감각과 팔품사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그 박스 맨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위치를 보면 품사를 알 수 있다. 느낌표 빡. 위치란 말이 또 나오죠? 그렇습니다. 이 위치를 보면 품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오리엔테이션 7강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이제 영어를 학습을 하시게 되면 이게 비단 이게 스피킹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파도 영어는. 물론 스피킹을 위한 교재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 파도 영어 방식으로 두뇌를 초기 세팅을 하고 꾸준히 저와 함께 학습을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독해 실력이 엄청 늘어납니다. 이 독해 실력이라는 게 뭐예요? 똑같은 수준의 단어를 안다 하더라도 문장을 빠른 속도로 읽어 나가면서 그 뜻을 파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Reading comprehension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막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막 난도질을 해요. 막 S V 찾고 S1, V1 막 S2, V2 해가지고 막 화살표 긋고 막 난리도 아니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심플하게 여기까지가 당연히 주어가 나오고 1번 덩어리는 당연히 주어가 나오고 2번 덩어리 여기까지가 서술어니까
3번 덩어리 여기서부터는 이제 보충어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처음부터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아무리 긴 문장에 나와도 전체적으로 그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개미가 문장에 딱 붙어가지고 단어를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는 방법이 기존의 방식이라면 파도 용어는 독수리처럼 높은 창공에서 한눈에 쫙 보는 그런 방식이죠. 위치를 보면 품사를 알 수 있다. 역으로 어떤 품사는 당연히 어느 위치에 들어가더라. 이것이 바로 위대한 위치 감각의 힘입니다. 뭐 때문에 가능하죠? 문장의 기본형, 틀, 즉 덩어리 기호 때문에 가능합니다. Show Parks Pado English.